안녕하세요.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 오리엔테이션 영상 진행을 맡게 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이소정 대리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와주신 두 분께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 홍상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나눔과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유튜브 119 안방에 출연하고 있는 소방교 홍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진행자 역할도 함께 하면서 또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송사원 과장님 또 홍승희 대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사업 소개 전에 먼저 저희 센터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구도로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및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님 이거 손에 있는 캐릭터 뭔가요? 네, 혹시 이 동물 어떤 건지 아세요? 여우? 맞아요? 비슷해요. 아니에요? 뭐지? 뭐야? 약간 그쪽인데 맞아요? 혹시 영화 쿵푸 팬더 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 오래된 것 그쵸. 같은데. 거기에 그 캐릭터 중에 레서 판다가 나와요. 레서 판다를 닮은 네, 이 캐릭터는 저희 센터의 봄이라는 캐릭터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멋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봉사자분들도 봄이처럼 이제 활동을 네.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건설은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 중에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르신들이 산업화 속에서 계속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그런 안전보수교육 등을 못 받으셨다라는 부분으로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변화된 신체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다가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전물품을 생활 속에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119 안전팔찌를 저희가 선물해드리고 그러면서 안전교육도 함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도 함께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0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또 올해의 목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 9개 현장 450명의 어르신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5개 현장 700명의 어르신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2년에는 인천, 서울, 대구, 강원, 경북 등 9개 현장 7개 소방서가 참여해 11명 어르신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봉사단이 제일 궁금해할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행 과정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행 과정도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은 현장과 관할 소방서가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국의 독거노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별 그 어르신들에 대한 명단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중복소외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르신 명단을 드리고요. 명단을 현장에서 소방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추가 인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각 지역 소방서랑 최종 협의를 해서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다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현장과 소방서, 지역사회 복지 시설과 함께 협의하신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집합교육을 하실지 방문교육을 하실지 정하신 다음에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각 역할에 따라 가정 방문 시에 안전물품을 가정에 설치하거나 어르신들의 병명 및 개인정보를 확인 후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소방서에 계시는 전문 안전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안전교육은 전문 소방안전 강사님들께서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네, 안전교육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소방관들 중에서도 전문 소방안전 강사가 직접 어르신분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활동 전에 대면으로 할지, 가정교육을 할지, 집합교육을 할지 등 이 안전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르신분들께 직접 의논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르신분들인 만큼 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안전키트의 작동법, 설치, 사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네,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 중 하나인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119 안심콜 서비스는요, 어르신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주소지,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을 미리 등록을 해두는 서비스인데요. 어르신분들의 이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만약에 어르신분들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119 종합상황실 모니터에 등록을 해둔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르신들께 좀 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르신분들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분들이나 소방대원분들의 현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혼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봉사자분들께서 그 역할을 대리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요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시고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도 미리 교육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제공이 어르신분들의 안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임을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를 저희가 절대 나쁜 곳에 쓰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 이렇게 우려하시지 않도록 안심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개인정보 제공이 안 되면 119 안심콜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어르신 안전지킴이의 모든 서비스와 안전키트 제공이 어려움을 어르신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게요, 이렇게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서 그곳에 해당 어르신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안심콜 신청서 항목들은 수기로 작성을 하셔서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모든 항목 빈칸 없이 기재되어야 119 안심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방서와 포스코건설 임직원 봉사자가 안심콜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을 수행기관 담당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사회복지사분께서 원본 자료를 스캔하셔서 저희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서 소방청으로 공유를 드리면 어르신께서 안심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키트의 변화가 있는데요. 자문 교수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열어 열띤 회의 끝에 선정된 물품들입니다. 네, 첫 번째 물품은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이걸 어디다 깔까요? 퀴즈인가요? 네. 네. 물기가 많은 욕실 바닥이나 아니면은 부엌에 설거지하는 밑에 있잖아요. 그런 데 까시면은 미끄럼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청소하시라고 솔드 드리는데요. 네. 와! 손을 들여서 이렇게 꼭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물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물품은 모서리 충격 방지 가드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모서리, 문이나 아니면은 서랍장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곳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네. 세 번째 물품은 지압 스트레칭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일 기대하던, 제가요.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아. 이게 탄력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쪽 잡으시고 영차영. 네 번째 물품은 온 찜질팩인데요. 허리에 특히 이제 통증 심하실 때 이렇게 붙이시면은 더 좋은.
다섯 번째 물품이 그 파스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종류는 두 가지이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 파란색이 약간 시원한 거고,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거는 빨강색 제품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핫으로, 온으로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품이 창문 네. 스토퍼라는 건데 네네. 시공 장치를 잘 안 하시니까 그 방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올 정도로 이쪽에다가 이제 걸어 넣으시면 이렇게 돌리시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여름철이라든가 뭐 가을철 환기도 하시지만 깜빡하시고 나가실 때도 방범의 효과가 있는 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드리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주로 환기를 많이 하시는 창문 쪽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설치하실 때는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요. 창문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민원 소지가 올 수도 있으니 꼭 동의를 구하시고 나서 필요시 꼭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물품은요. 119 안심 팔찌. 어르신들께서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팔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팔찌 안에는 어르신의 개인 정보, 그리고 어르신의 병력이라던가 이런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위급 시에 쓰러지셨을 때 바로 119 종합 상황실로 어르신의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과 대원님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뽀미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으로서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을 무엇이라고 지칭할까요? 1번 전담 사회복지사, 2번 요양보호사, 3번 생활지원사. 정답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 기회를 주시죠. 담당자잖아요. 약간 제가 맞춰버려야 되겠네요. 봄이 네, 3번 생활지원사. 네 맞습니다. 네. 자부심을 지켰네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 사업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르신들에게 안전 교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상 깊게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어르신들에게 생활 속의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기억에 남도록 좀 재밌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 물품 하나하나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19 안심콜 이 부분은 점차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만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된 또 기업사회 공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고는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대처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 한 분이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활동을 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교육도 드리고 했을 때 어르신분들께서 손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 건네주실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염원하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 고립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이 활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